이제 오늘은 우리가 할 내용은 이 앞에서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술이 이렇게 좋은 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한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쪽으로 맞춰볼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또는 뭐 우리가 매출을 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HCI 입장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점들하고는 마케팅이나 우리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완전히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갖는 건데, 관점을 갖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아주 큰 그림을 보면 현재의 경험이 있는데 그 현재의 경험을 우리가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현재의 경험을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경험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현재 경험을 하면서 어떤 갈등을 느낄까? 또는 외적인 텐션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이 어떤 경험들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여기 챕터 2에서 많이 들었던 예는 뇌졸중 후에 마비말 장애가 오는 어르신들. 말을 못해요, 이분들이. 스트로크가 와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이걸 갖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도 별로 없고 또 치료를 갖다 받는 기관에 어렵게 예약을 하고 가도 거기 치료하는 담당자들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뭐 예약을 갖다 못 하는데 이 6개월을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6개월 동안에 잘 치료를 하면은 일반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6개월을 갖다가 놓쳐버리면은 평생 이 말이 어눌어눌하게 사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게 현재 경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의 경험의 상태에서 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게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HCI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렇다면 HCI 입장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하는 거는 현재 사람들의 경험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험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경험이 어떤 거고 이 현재 경험을 갖다가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니즈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경험의 포인트를 갖다가 찾은 다음에 그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경험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 경험의 세 가지 실타래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적 경험이에요. 이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제로 사람들이 인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지가 그냥 감각으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뭔가 단 거를 먹으면 바로 알잖아요. 아, 이거 단맛이구나. 우리가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 바로 알죠. 아, 이게 시끄러운 음악이구나. 그런 것처럼 지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의 인지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험주의 철학자들 덕을 많이 봐요. 왜냐? 그 경험주의 철학자들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현실을 굉장히 간단한 디멘전으로 딱 정리를 해줘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실제감이라는 거다. 실제감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감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데 센스 오브 프레젠스, 아 거기에 뭔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 감각적인 경험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고,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갖다가 실제감과 두 가지의 디멘전으로 나눴어요. 아주 낮은 실제감이 있고 아주 높은 실제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실제감을 조절하는 요소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생생함하고 상호성.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양손에 잡고 이렇게 끌면 훨씬 잘 끌리죠. 이렇게 끄는 것보다. 그래서 양손에 잡을 수 있는 레버로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생생함이라는 걸 제공을 했어요. 이걸 이제 그 우리가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큰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코멘트를 내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피곤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갖다 답변을 해줄게요. 아마 이번에 못 읽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만 설명하고 오늘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챕터를 갖다 다시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갖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챕터 2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커멘트 한 거 수정 보충 한 것까지 해가지고 하고 챕터 3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경험의 실타래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과 생생함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판단적인 경험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의 인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갖다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더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에는 한쪽은 내재적인 기인점, 바깥쪽에 외재적인 기인점이 있어요. 여기서 기인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감각적 경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센스 오브 프레젠스, 실제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항상 경험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눴는데 그 세 가지 축마다 중요한 디멘전을 하나를 하고 그 하나의 중요한 디멘전에다가 두 개의 조절할 수 있는 레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판단적 경험에서는 중요한 게 기인점이라는 거예요. 기인점이라고 하는 축은 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하나의 판단을 하겠지만 그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됐을 때 그게 내가 잘해서 된 건지 아니면 내 바깥에 있는 게 잘해서 된 건지. 즉 기인점이라는 거. 뭔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공헌을 누가 했느냐를 본다는 게 판단적인 경험이고요. 이 판단적인 경험의 실타래에서는 유의성, 실용성이라고 하는 메저하고 자율성 자동화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레버를 가지고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기인점이란 내가 유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면은 좀 더 내재화되고 기인점이
내가 실용성과 자동화를 반대로 높이면 기인점이 좀 더 외재화돼요. 그래서 외재화된 기인점으로 가져갈 거냐, 내재화된 기인점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거를 요 두 가지 레버를 가지고서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경험이 구성적 경험이에요. 구성적 경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그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관계의 복잡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있었던 책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책을 보지 말고 이 챕터 3, 새로 쓴 챕터 3를 보면은 그냥 관계의 복잡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관계의 복잡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끈이 있어요. 그게 밀도하고 강도예요. 밀도하고 강도. 그래서 하나의 관계가 있을 때 관계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게 밀도고, 각각의 관계가 얼마나 스트롱하냐라는 게 그 강도예요. 그래서 밀도하고 강도가 모두 높을수록 관계의 복잡도는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 판단적인 경험, 구성적인 경험들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감각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sense of presence, 판단적인 경험에서는 locus of control, 그리고 구성적인 경험에서는 관계의 복잡도라고 하는 각각의 중요한 축, 중심축을 하나씩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중심축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레버들을 갖다 두 개씩을 다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실제가 상호성하고 생동감이라는 거를, 여기에서는 유의성, 목적과 수단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밀도와 강도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자가 하는 경험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실제감을 낮출 수도 있고, 판단적인 경험을 더 내재화시킬 수도 있고 외재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구성적인 경험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조절을 해서 사람들이 하는 경험을 갖다가 만들어주자라는 게 경험주의에 의한 신제품, 신상품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럼 왜 바꿔야 되지? 바꾸는 이유는 사람 내부에 있는 어떤 텐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실제감이 굉장히 높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이것 좀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그런 텐션을 느낄 수가 있고, 또는 외부에서 이게 층간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소음을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 줄이십시오. 이러면은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텐션과 그 이 외부에서의 프레셔, 컨플릭트를 갖다가 보고서 현재의 경험점은 요점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경험점은 저쪽이구나를 찾아가는 작업을 여기에서 감각적 경험, 판단적 경험, 구성적 경험을 가지고 내부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텐션을 보고, 그 다음에 경험점을 푸시하는 외부의 환경 요소로 다른 방법론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셋이라고 하는 방문을 썼어요. 이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간단하다는, 단순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셋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원을 3차원 이상 넘어가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4차원은.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차원으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경험점을 갖다 하는 외부의 환경 요소는 셋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 셋은 S는 소시오 컬처럴, E는 이코노믹, T는 테크놀로지컬.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셋을 가지고서 각각의 환경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갖다 해서 사회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쭉 보면은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여기에 있는 요 하나의, 그랬을 때 이 전체 경험을 실제감이라는 걸 가지고 Y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인점이라는 걸 가지고 Z축으로 삼고, 구성적 경험의 관계의 복잡도를 가지고 X축으로 삼으면 이렇게 3차원 공간이 그려져요. 이 3차원 공간에서 현재 사용하는 사용자가 느끼는 공감에서의 실제감의 레벨, 기인점의 레벨, 그리고 복잡도의 레벨을 갖다가 보면 이 3차원 공간 어딘가에 좌표점이 찍히게 돼요.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경험의 현재 경험점이라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 요소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컨플릭트들을 갖다 더하면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경험이 이동할 거다. 현재 경험은 요 점에 있는데 사용자가 겪는 사회적인 컨플릭트나 사용자가 겪는 내적인 갈등을 보면 이 점에서 이렇게 경험이 바뀐 경험을 원한다. 그러면 이게 현재의 경험점, 여기가 to be 경험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경험점을 찾아서 이 경험점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인터페이스하고 인터랙션하고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를 가지고 요 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HCI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HCI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몇 사람 아직 다는 못했고 몇 사람이 해줬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질문을 갖다 더 넣어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제감을 느끼고 또 어느 정도의 내재적 또는 외재적인 경험을 느끼고 또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느끼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나왔듯이 모든 경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인의 지금 경험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이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회에 한 시간 동일 시간대에 동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경험은 굉장히 보편타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개인의 경험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지만 그 분석된 개인의 경험은 일반의 경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게 1점인지 2점인지 3점인지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주관적인 판단이 맞는데요. 근데 그 1점, 2점, 3점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근거는 요 각각의 차원에 있는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의 3차원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나의 현재 경험이나 투비의 경험을 찾기 전에 각각의 척도의 가장 끝에 있는 요 점들, 그 점들을 주는 경험이 어떤 경험들일까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앵커 포인트라고 그래요. 6개의 앵커 포인트를 찾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각적 경험의 가장 극심한 감각적 경험은 내가 뭐였나 생각하면 가장 실제감이 높았던 경험은 올림픽 게임 폐막전에 선수단이랑 같이 입장했었을 때 나는 그때 실제감을 최고로 많이 느꼈다. 이건 가정이에요. 가설로. 그럼 그런 경험을 여기에 앵커로 넣는. 내가 감각적 신체감이 가장 적은 거는 뭐냐? 올림픽 게임에 대한 내용을 신문 기사로 읽었을 때. 그걸 여기다 놔두는. 자, 그럼 그런 가장 극하와 극상의 사이에서 내가 지금 TV를 통해서 보는 올림픽 게임의 실제감은 어느 정도 될까? 그럼 한 요 정도 된다. 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험을 갖다가 분석을 할 때는 앵커 포인트를 갖다 뭘로 잡느냐? 그리고 그 앵커 포인트 하에서 본인의 경험, 특정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서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 파악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